일단 경제성 분석 관련돼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돈을 이익을 얻을 것이냐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경제적인 수익률을 계산해서 내가 이게 이제 타당성 있냐, 그냥 이걸 돈을 투자해도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 사업 시행에 그 편익하고 그리고 비용 증가분을 각각 측정해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순편익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이제 비용 편익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현 가치 분석, 그리고 내부 수익률 등의 세 가지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요거에 대한 장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그 뭐 BC 레이티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비용 편익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편익을 비용으로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이렇게 비율을 보게 되는 케이스들. 그래서 얘가 1을 넘지 않으면 이 경제성이 없다고 보면 되고, 얘가 1이 넘어야지만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BC 레이티오가 1이 안 넘네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비용의 편익 비율만 다루기 때문에 수익의 크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얘가 돈 집어넣은 돈에 비해 그냥 편익을 1이 넘어 안 넘어 이것만 판단한다 보시면 됩니다. NPV라는 것은 앞으로 그냥 물가상승률이 뭐 5%일 것 같아. 그러면 5%로 쫙 당겨가지고 가져와서 20년 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겨가지고 왔을 때 내 NPV가 얼마다 라는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익 가치를 가져와서 지금의 현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IRR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익을 쫙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그러면 이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면서, 이게 이제 IRR이 몇 프로이면 이 IRR은 내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NPV랑 IRR의 이제 차이를 딱 보게 되면, NPV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이게 또 미래의 가치를 다 땡겼더니 수익이 마이너스가 이거 아닐 거고요. IRR도 똑같습니다. 0보다 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 어느 정도 IRR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투자했는데 돈은 이만큼 벌었어도 그게 크기가 크면 IRR은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버는 진짜 큰 가치로 봤을 때는 NPV라는 숫자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PV와 IRR을 얼마나 잘 섞어서 잘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순 가치를 가져가느냐의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결국 대출이라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 돈으로 다 투자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 돈을 다 투자하지 않겠죠. 내가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우리가 이제 레버러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제 우리가 레버러지, 지렛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돈 투자를 조금 하지만 어느 정도 그거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것에서 수익률에서 이자율을 뺀 걸 곱하면 이것이 레버리지 효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하게 보이시면, 대출을 내가 60% 받으면서 이자율이 1%예요. 그리고 자기 자본이 40%인데 여기서 그러면 자산 수익률은 그냥 5%짜리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대출 60%를 끌어와서 이자율 2%로 끌어왔어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아까 위에 있는 이제 대출금에서 자본금 곱하기 5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레버리지 효과가 6%가 나옵니다. 그럼 6%에 내가 원래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5%를 벌잖아요. 이 둘을 더하면 11%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100%를 다 투자하면 5% IRR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본 40%로 했을 때는 대출의 효과로 인해서 11%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의 IRR은 프로젝트 IRR이라 그래서 5%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의 에쿼티를 40% 했을 때 에쿼티 IRR은 11%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에쿼티가 100%면은 프로젝트 IRR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에쿼티는 내가 투자한 비율에 따른 IRR. 그러니까 내가 40%면 11%, 100%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드 IRR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다시 요 에쿼티 IRR에 이 대출을 받았을 때 IRR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언레버드라고 표현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프로젝트 IRR 표현의 방식에서 또 레버드와 언레버드가 또 있게 됩니다. 이제 IRR이나 LTV만 보게 되면은 하나 놓치는 게 있게 돼요.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끝단엔 돈을 버는데 중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캐시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이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기업이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광 발전소가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캐시가 깨지지 않느냐, 캐시가 깨지는 방식이 몇 번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고 뭘 하든 했을 때 내가 처음에 돈을 이만큼 벌어요. 예를 들어 번 거에서 뭐 이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O&M비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내고 났는데 그게 번 거에서 나중에 깨지는 게 생기면 그때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이 마이너스 두가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앞단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중간에 파산해 버리면 뒷단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캐시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 흐름은 우리가 이제 태양광에서는 그냥 영업적 흐름으로 그냥 보게 되니까 매출원가 비용 요 정도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아니라 투자연금이다 하면 유형적 투자를 해서 구매를 하고 그 구매를 한 것을 다시 이제 현금으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데에 따른 부분도 이제 투자연금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재무현금 흐름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주식을 사든가 뭘 하든가를 따져서 그 외에 이제 현금 흐름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으로 이제 현금 흐름의 종류도 영업, 투자, 재무, 현금 흐름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